밴쿠버가 촌이다 보니까는 아마 촌놈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서게 되면 굉장히 관계가 새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 5년 전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유승호 과장이 유승호 대리셨고요. 그 다음에 유현희 이사님이 유현희 실장이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쪽에서 설명 듣고 여러 번 다녔었는데 제가 밴쿠버에 가면은 2년 이내에 신세계이주공사 밴쿠버 지사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은 지금 여기 밴쿠버 지사장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내용이 다른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보다 먼저 갔었고 여러분처럼 제가 이민을 신청했고 제가 누구 손을 붙잡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결심해서 한 밴쿠버입니다. 그래서 캐나다를 아까 좀 전에 이제 설명을 쭉 들으셨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아실 겁니다. 근데 캐나다는 가장 사람이 살기 좋고 인간적으로 살 수 있고 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보다 아니면 미국이나 영국보다 어떤 때는 스위스보다도 살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도 물론 범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도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데고 약 160개국 사람이 살다 보니까 여러 인종이 있다 보니까 탈도 많고요. 근데 그 탈이 많은데 현재 우리 단일민족으로 되어 있는 한국보다도 훨씬 질서가 잘 잡혀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몇 년 동안 생활을 해보고 또 다녀봤던 거는 차를 미제 크라이슬러 밴을 2대를 해치울 정도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갖고 아침에 8시 나가면 보통 밤 12시까지. 그래서 그 당시에 유엔 실장이 어디를 다니는데 아침부터 통화가 안 되느냐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지껏 사셨던 게 한국이고 캐나다가 아니시기 때문에 처음에 오셔서 많이 다니셔야 됩니다. 많이 배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밴쿠버를 얘기할 때는 BC주를 얘기합니다. 그 주를 얘기할 때 자동차 번호판에 아름다운 BC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BC주라고 얘기하고 세계에서 4대 미항이 들어가는 게 밴쿠버입니다. 그래서 밴쿠버에는 아까 잠깐 설명드릴 때 콘도도 없다고 그러고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없는 건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이제 다른가 하면 밴쿠버에는 콘도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도 있고 다 있는데 차이가 이제 뭐냐면은 비용이 좀 싸다는 거죠. 좀 쌉니다. 이제 그런가 하면 쌀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 적어요. 얼만큼 적으냐면은 정확히 전년도 기준 202만 명입니다. 크기는 동서로 100km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고층 건물보다는 대부분이 단층, 2층 아니면은 한 3, 4층 정도. 또 주변은 되게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 쪽이 보면은 산이 있고 밴쿠버에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해가지고 에어컨 다니는 집들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어컨을 달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는 비가 많이 와서 우울증이 걸린다는데 그게 아니고 산에는 눈이 오고 밑에는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서울이 춥다고 해가지고 가장 두꺼운 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온도 보통 보면 한 400에서 10도 정도 되거든요. 물론 한 영도까지 갈 수도 있지만 스노우 타이어를 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에 에어컨이 없고요. 그러니까 무덥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온도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화에서 많이 보시면 아는 것처럼 허리에다가 티를 들고 다닙니다. 무더운데 들고 다니는 것은 홈이고요. 실질상황이 그늘에 가면 서늘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잠깐 비디오 보실 때 보면 나왔지만 고온 다습하다는 말이 이제 동부 쪽에서 나오고요. 서부는 보면 다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이 없어도 되고요. 에어컨 달린 집이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고기도 별로 없어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데 환경적인 거는 가지고만은 가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좀 적다 그러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나 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봅니다. 캐나다가. 그 중에서도 밴쿠버는 뭐냐면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돈을 얼마 이상 가져가야 된다. 직업이 없다. 그 다음에 거기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관광 수입으로만 먹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살아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영어입니다. 사실 영어만 된다 그러면 직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밴쿠버라는 데를 전에 콩쿠버라고도 얘기했지만 태평양 쪽에 있기 때문에 모든 화물이라든지 캐나다에서 수출되던 아니면 캐나다에서 수입하던 들어오는 데는 전부 다 밴쿠버항입니다. 그래서 물류라든지 선박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그게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게 밴쿠버입니다. 근데 그런 직종에는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접하지 않고 계세요. 되게 숨겨져 있는 직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이라든지 수력발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을 가장 우선을 치는 BC이기 때문에 검은 연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검은 연기가 나든지 아니면 산업활동을 허가해 주면은 캐나다 내에서는 온타리오주, 그러니까 토론토 위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캘거리도 마찬가지고요, BC도 마찬가지로 자원이 충분하더라도 자연 환경을 파괴한다든지 이러면은 절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10개 주와 3개 중주로 캐나다가 되어 있고요. 제가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입장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를 맞이하는데 10명의 배우자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잘생기고 예쁘고 모든 면에서 뚜렷한데 그래도 본인과 맞는 배우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봤을 때 어떤 환경이나 직업이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밴쿠버에는 교민이 약 4만 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이 2만 9천 명에서 약 7만 명 선의 한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가 미국보다 많이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밴쿠버, 토론토, 캘거리 이 정도 되면은 한인들이 상당히 많아갖고 여러분들이 사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아까 토론토하고 같은 내용 중에서 보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등소이합니다. 단 주가 틀리다는 것은 나라가 틀리는 것만큼 법도 틀립니다. 각 주에는 주수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법도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BC주에서는 세금을 14.5%를 낸다고 하면 엘버터주로 캘거리 쪽이 되죠. 그쪽에 하시면 7%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분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하면 캘거리로 가야 되는데 토론토에도 가고 밴쿠버에도 오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중에서 최저 임금을 가장 많이 주는 데는 밴쿠버입니다. BC주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그만큼 내면 최저 임금을 올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에 의료보험료가 3인 가족으로 하면 100불 정도 내셔야 됩니다. 밴쿠버, BC주에서는. 그러면 1년 동안에 내시는 게 100불씩 해갖고 1200불 정도 내셔야 되거든요. 그 해 가서 세금 신고할 때 여러분들이 자료가 없어가지고 낸 게 없으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BC주에도 의료보험료는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조금씩은 틀리지만 어쨌든 간에 캐나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퀄라이저 시키기 때문에 거의 대등소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거고 환경 아니면 자기 연령, 여지껏 배웠던 경력이라든지 학력을 기준해가지고 어디서 사시는가를 결정하시는 것은 직접 한번 가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시다가 제주도나 아니면 울릉도에 가셔가지고 이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다녀보시는 거를 관광하고 가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까지 조금 보실 수 있다고 하면 그걸 결심하는데 앞으로 내 생에 살아가는데 2번 옮기지 않을 테니까는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서울서
그때 유 실장님이셨죠? 그때 갔을 때 또 가냐고 묻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계절별로 또 갔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으로 갔던 게 아니고 저 혼자서 나가가지고 현지인 도움 받아가지고 다니면서 탐사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것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면 아까 주택을 사셨을 때 잔디 깎으셔야 되는 거 있죠? 그거 참 일 많습니다. 눈치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서 자빠지면은 그 사람의 모든 어떤 의료비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 부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도 잘 치우셔야 되는데 몰 치료를 여름에 갔을 땐 참 좋은데 겨울에 가시면은 가고 싶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도시 뉴욕부터 시작해갖고 서울까지 세계 대도시 200개 도시 중에서 눈이 가장 많이 오는 데가 몬트리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자고 났을 때 밤중에 눈 올 때 눈 안 치워놓으시면요 다음날 출근 못 하십니다. 차를 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밤새고 눈 계속 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오는 게 많이 왔을 때는 2.5m 정도 와요. 그러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몬트리올에 가면은 눈을 치는 게 산으로 치는 게 아니라 기계로 밀면 눈이 옆으로 넘어가는 게 나옵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잔디 깎는 거하고 비슷해요. 근데 밴쿠버에서는 필요 없어요. 눈이 안 오니까요. 그래서 가끔 팬 서비스 하느라고 서너 번 정도 와요. 오는데 이제 왜냐면 눈 구경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대신에 이제 그 눈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주변 산에 가시면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요 궁금하시면은 오른쪽 현관을 들어오셔서 오른쪽을 보시면 밴쿠버 다운타운하고 스탠리 파크이 나와 있고 그 산 위가 보일 겁니다. 산 위는 하얀 눈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전부 다 스키장입니다. 그러니까 시내 스키장이 있고 밑에는 눈이 안 오니까 비가 옵니다. 그러니까 최은옥의 노래만 안 듣고 계시면 우울증 걸릴 수는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들이 그런 기분을 드시는 거고요. 가장 살기 좋은 밴쿠버라고 유엔에서 지정할 정도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캐나다가 그만큼 넓기 때문에 얼만큼 넓으냐? 남한의 100배입니다. 인구는 3천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훨씬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고 굉장히 넓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자료에 보면은 서부 캐나다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부 캐나다를 보시게 되면은 밴쿠버의 각 시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시 외 BC주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걸 보시면은 좀 자료가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밴쿠버는 13개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밴쿠버 광역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웨스트 밴쿠버라든지 노스 밴쿠버라든지 밴쿠버라든지 리치먼드 같은 리치먼드는 영국에도 있고 토론토에도 있고 밴쿠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국 사람들의 성향이 강했던 데고요. 특히 밴쿠버가 있는 BC주는 그 앞에 브리티시 콜롬비아라고 해가지고 브리티시라는 말 자체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보수성이 강한 그런 성향을 가진 주고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셔갖고 밴쿠버 보신다고 하면 밴쿠버가 좌우가 100km라고 하면 상당히 큰 데입니다. 그리고 아래 위로는 폭이 좁은 것 같지만 100km 정도 된다고 하면 서울로 기준해 보시면 간단히 알 겁니다. 그래서 광역 밴쿠버를 한 바퀴 도신다고 하면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운전하시면 돼요. 저희도 수력발전소 있는 데까지 해가지고 저희 선생님께서는 호프까지 하고 돌아온다고 하면 1200km입니다. 그러니까 12시간 정도 운전하시면 광역 밴쿠버를 외곽으로 도시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먼저 오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자료나 아니면 그 부근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묻거든요. 근데 그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폭 좋게 되어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랜딩 서비스를 의뢰받을 때 아까 어떤 지역, 어떤 금액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했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들어오시게 된다면 굉장히 멀리도 가실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100km라고 하면 좌우로 100km면 굉장히 먼 거리다. 친구분들하고 같이 꼭 있는 거 아니면은 그런 것들은 저희한테 아니면 회사에 유이사님한테 여쭤보시면은 지도가 굉장히 큰 지도 밴쿠버 지도가 있습니다. 사무실에. 그래서 그걸 하시면 되고요. 거기까지가 이제 제가 밴쿠버를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까 주택을 했을 때 그래서 같은 내용 중에서 또 틀린 것만 말씀드릴게요. 저희하고 토론토하고 밴쿠버에서 제일 크게 차이 나는 게 뭐냐면 에어컨이 없으니까 전기료를 콘도에서나 이럴 경우에 전부 다 본인 부담입니다. 밴쿠버에서는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뜨거운 물이라든지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건 다 있는데 밴쿠버에는 아파트에도 수영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편의시설이 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가 몇 년이 지나가지고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고 아파트는 아파트고 콘도는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콘도라는 건 개인한테 분양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현재 아파트하고 같은 형태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아파트는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임대료만 받고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달에 진 것도 있고 10년 전에 진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보수 관리라든지 이런 게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차이가 나서 외곽적으로 봐가지고 차별이 보이는 거고 그 다음에 콘도와 아파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콘도는 콘도입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는 콘도 임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액은 아까 기준으로 보신다 그러면 한 200불 정도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토론토 기준보다는. 임대료는 밴쿠버가 좀 쌉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도 시내 한복판이라든지 지역이 조금 비싼 지역이 있습니다. 비싼 지역이라는 것은 파라군 지역보다는 그쪽 같은 경우는 좀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웨스트 밴쿠버나 밴쿠버 웨스트라고 해가지고 그쪽 같은 지역은 좀 비싸지고요. 같은 콘도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밴쿠버가 시작된 웨스트 쪽보다 그 다음 이스트 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쪽에 가격이 좀 싸집니다. 그래서 이제 싸져지는 지역이 버나비가 다음 싸고 그 다음에 무슨 썰이라든지 랭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집니다. 그래서 아파트하고 콘도가 이제 토론토하고 차이점은 이제 그게 있고요. 그래서 에어컨은 안 달려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밴쿠버를 오신다고 하신다고 하면 선풍기가 필요하실 겁니다. 선풍기가 필요한 건 뭐냐면 공기를 돌리는 그 실링팬이 있는데 실링팬 대신에 한국 사람들은 주로 선풍기를 많이 쓰거든요. 그 선풍기가 있으면 훨씬 낫습니다. 그 다음에 타운하우스하고 단독주택은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방법인데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1층, 2층, 2층, 3층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꼭대기층은 잠자리고 아래층 쪽으로 내려갈수록 밥 먹는 데도 거실입니다. 그래서 형태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거는 나홀로 집을 보시면 비디오를 빌려보시면 애가 뛰어다니고 다락방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다락방 있는 건 아주 큰 타운하우스를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이제 작은 건 다락방만 없을 뿐입니다. 그리고 평수로 잡는다 그러면 제가 타운하우스 사는데 6,0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니까 한 여기를 치면 실평수 60평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만 방이 4개거든요. 그러면 방 4개, 화장실 4개, 목욕탕 3개, 차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운하우스라고 하더라도 옆으로 주택이 단독주택이 똑같이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크기는 저희 보다 아주 큰 것도 있고요. 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한데 대충 모아셔가지고 한국 주택을 치면 실평수로 봐가지고 45평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한 150평까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독주택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방은 4개지만 거실은 당연히 2개일 거고요. 레크레이션 룸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한 그거는 한 70평에서 시작해갖고 아주 큰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400평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제 비싸지는데 인도 분들은 그런 집을 하나 사가지고 여러 가족이 같이 이렇게 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대개 이제 단독주택을 방 4개 정도 해가지고 한 30만 불에서 40만 불 선. 그 정도 선이
제일 적정하다고 많이 얘기하죠. 물론 아주 좋은 고급주택을 하면 뭐 100만 불짜리 있고 하지만 그 정도 선이면 아마 되실 거고요.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는 매입을 하신다고 했을 때 한 15만 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25만 불이면 아주 좋은 가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콘도 같은 경우는 한 10만 불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한 20만 불까지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임대만 주는 거니까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다른 거에서는 다 같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틀리는 게 BC주에서는 초등학교라고 하는 엘레멘트리가 1학년부터 시작해서 7학년까지입니다. 8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세컨드리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1학년부터 7학년까지는 엘레멘트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립학교로 가면은 미들스쿨이 있고 하이스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퍼블릭 스쿨 갔을 때는 금액이 안 들어가지만 사립학교로 가면은 지역별로 학교별에 따라 가지고 일정의 수업료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명당 연간 뭐 예를 들어서 4,000불이다 이렇게 되면은 또 시블링이라고 해가지고 형제 자매 누가 있어서 같이 살아면 다음 학생은 한 2,800불 정도, 세 번째는 뭐 1,몇백 불 정도 이런 식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같이 넣거나 자매를 넣으면 금액을 거기도 할인을 받고요. 또 사립학교에 이사장이 좀 여유 있는 사람 같으면 아니면 그 재단에서 많은 사람한테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하면 학비는 싸집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학교는 한 7,000불 받지만 아주 적게 받는 학교는 한 2, 3,000불만 받고 1년 학비해 주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유학을 보낸 게 아니고 이민자 입장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차이가 뭐냐면 전인 교육을 시킨다 해서 일반 학생들보다 조금 다른 과외활동 같은 거를 좀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오셔서 이제 참고하시겠지만 그렇게 나눠져 있는 거. 그 다음에 토론토하고는 학년 제도가 좀 차이가 있는 거. 그래서 초등학교하고 그 다음에 세컨드리하고 그렇게 학년이 좀 달라지고요. 그 외 칼리지라든지 아니면 종합대학이라든지 했을 때 BC주 말고 밴쿠버에는 UBC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UBC 대학이 있고 SFU라고 해가지고 사이먼 프레이저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전부 다 종합대학인데 캐나다는 대학이 사립대학이 없습니다. 미국은 사립대학이지만 전부 다 국립입니다. 그러니까 주립대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별로 큰 차이는 없는데 굳이 이제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의 성격이 있어가지고 캐나다에도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정기한 지도장이 나왔던 토론토 대학이 대학원 과정에서 1위 대학입니다. 캐나다 전체에서. 그 다음에 2위 대학이 UBC 대학입니다. 그리고 학부 과정으로 해가지고 또 대학을 나눕니다. 학부 과정이라는 것은 4년제는 마찬가지인데 대학원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1위로 하는 것은 보통 SFU 대학이 돼가지고 밴쿠버에 있습니다. 보통 2위가 워터루 공대가 되고요. 걔네하고 그 외에는 좀 나머지는 이제 그 위쪽으로도 있고 나눠져 있는데 아무래도 인구 분포도가 온타리오가 많다 보니까 또 토론토 쪽에 대학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밴쿠버나 BC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도 대학이 있곤 하지만 학교 숫자로는 그쪽이 훨씬 많습니다. 물론 사람도 그쪽이 많고요. 많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 게 이제 많다고 그러죠. 근데 이제 큰 직업으로 하는 거는 이제 BC주에서도 많이 하는데 소소한 거 한다든지 이렇게 많이 만들기는 토론토 쪽도 상당히 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자체가 많고 뉴욕에서 올라오신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밴쿠버 같은 경우는 미국으로 치면 시애틀이 옆에 있기 때문에 시애틀권하고 LA권입니다. LA가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토론토로 가든지 아니면은 캐로리 가든지 물건들은 밴쿠버를 거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삼양라면이 오든 농심라면이 오든 우선은 거쳐서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직업보다는 안 보이는 직업이 사실은 밴쿠버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양 같은 경우도 서경 코리아라든지 이런 데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그분들이 이제 캐나다 국내에 들어오는 거는 모든 걸 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은 겉에서 그로소리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명목어가 꼭 필요하다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저희 지금 대한민국하고 어떤 거래라든지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고 그러면 좋은 걸 많이 갖죠. 그래서 아까 뭐 북창동 순두부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명동 칼국수 같은 거 하시는 분도 실제 명동 가갖고 국물 뽑는 거 하고 김치 만드는 거 5천만 원 주고 배우셨대요. 그래서 대신에 뭐냐면 캐나다에다 등록 상표를 내셨습니다. 상표를 내놓고 딴 데서는 못 쓰게 하고 명동 칼국수 상호는 캐나다에서만 쓰겠다. 북창동 순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한국인들만 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소소한 이렇게 점포도 이런 거 보면은 하실 수 있는 것도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에 오셔갖고 이렇게 막상 달려들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다니셔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열대지방부터 시작해서 추운 북극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국민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일본인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시베리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해가지고 열대지방까지 끌고 나가는 건 한국인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뚜렷했기 때문에 추운 지방 가서도 여름에 그 무더위는 열대야라고 해가지고 사실 저는 좀 많이 적었는데 밴쿠버에서 이렇게 테레비 보고 있다가 열대야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기도 안 차요. 숨도 못 쉴 정도였거든요. 근데 밴쿠버에서는 에어컨도 없이 그냥 자니까 그러니까 한파주의보도 많이 잊어버렸고요. 사실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러면 한파주의보 했을 때 머리카락이 바짝 쓰고 열대 했을 때 숨도 못 쉬고 했는데 그걸 다 견뎌낸 민족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 북극에 갔다 나면 얼어 죽습니다. 금방. 그 다음에 북극 쪽에 있는 사람 또 사막에 갔다 나면 금방 죽어버리고요. 한국 사람은 절대로 어디 가든지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의료를 가지고 의료기기나 약품을 가지고 시험도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그 습관이 들어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기만 들어도 주사를 맞는다. 그리고 아니신 것 같죠? 캐나다에서는 절대로 주사 안 놔줘요. 혈관에다 주사 놓는 거는 죽기 직전이거나 아니면 아주 급한 일 아닌가 하면 혈관에다 주사액을 직접 안 넣습니다. 그래갖고 참고로 제가 사람하고 비슷한 그 목젖 제거 수술을 했는데 레이저로 그걸 잘라내거든요. 의료보험을 해가지고 수술할 때 잘라내는데 레이저로 잘라내는 것이 좋은데 뜯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아프니까는 진통제를 좀 놔주면 좋은데 타이레놀 처방 좀 놔줘요. 12일치. 그냥 그거만 먹고 버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kg씩 죽었어요. 먹는 건 아이스크림밖에 없고 아프기는 하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약물을 체내에다가 투입시키지 않고 위장으로 먹어서 흡수해가지고 버틸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답니다. 그래서 모든 약품이나 의료기기라든지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발달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감기 들면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코코아나 오렌지 주스 먹고 자라고 해요. 제일 좋은 처방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가서 판피린이고 판콜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먹지 않고 할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는 대충 봐가지고 아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대학이 있고요. 그거고 아까 얘기대로 아이들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이들 정말 걱정하실 필요 없는데 어른만 문제예요. 어른 여기서도 영어 공부 많이 하고 오셔도 영문학과 나오셔도 사실 처음에 와가지고는 거기서 쓰는 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발로 여기 들어와서 이민 수업 밟고 이민을 갔었기 때문에 제일 많이 겪었던 건 뭐냐면 영화입니다. 가족용 영화를 많이 봤거든요. 비디오를. 그 비디오를 많이 보면 뭐를 들 수 있었냐면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걸 많이 얻어가지고 제가 갔을 때는 그렇게 어색하지가 않았어요. 그 생활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여러분 처음에 오시면요. 집에서 잘못해가지고 움직임이 크면 벽 막 뚫어집니다. 벽이 세면 벽돌이 아니거든요. 세면 벽돌이 아니고 전부 다 하드보드입니다. 그래서 구멍 잘못 뚫으면은 구멍이 크게 나요. 영화에서 보면은
주먹을 한 대 치고 뒤로 넘어가서 벽이 부서지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화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벽이 부서지게끔 얇게 돼 있어요. 하드보드거든요. 그래갖고 만약 불이 난다 그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 집들은 전부 다 나무로만 짓습니다. 근데 나무로 친 집은 100년이 가고 세면으로 친 집은 50년이 간답니다. 그리고 건강생에도 세면보다는 나무가 좋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은 가스보다는 전기로 되어 있는 게 많을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전기사 오븐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를 치면 가스 스토브입니다. 가스 엔진인데 그 전부 대부분이 전기로 되어 있어요. 일부 이제 신도시에 가면 LNG 쓰는 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보면 다 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라면 끓일 때가 제일 불편하더라고요. 불이 한번 확 올라와서 끓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전기 콜로 옛날 거기다 끓인 것처럼 돼가지고 그래서 시스템도 그러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봐놓으시면은 그분들의 생활을 딴 걸로 얘기 듣는 것보다는 가실 때까지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사업인데요. 사업은 좀 전에 제가 중간에 그냥 설명드린 대로 어떤 직종을 따로 나눠서 커피숍이다 아니면은 무슨 코인 런더리다 이게 우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해서 경력 쌓고 했던 거를 활용할 수 있으면 좋고 그게 아닐 때는 다시 한번 산다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 해갖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 제일 부딪히는 게 뭐냐면 저하고 똑같은 그 마음속의 질문일 겁니다. 우리는 어떤 가게 가든지 사람이 많습니다. 비디오 가게 가도 사람이 많습니다. 앞에 사람을 기다리든지 음식점 가게도 빨리 내줍니다. 근데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가 없어요. 틀림없이 제가 볼 때는 꼭 망할 것 같았는데 망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삽니다. 우리 개념이 아니고 하루에 10명이 오더라도 100명이 안 오고 그러니까 장사하고 돈 벌려면 미국같이 사람이 많든지 한국같이 대충 만들더라도 어떻게든 인원만 좀 동원할 수 있으면 되는 데가 좋은 건데 거기서는 그게 아니고 먹고 살만치만 먹을 게 만듭니다. 그거는 감안하셔야 돼요. 캐나다라는 나라는 많이 벌면 세금을 집어가고요. 적게 벌면 돈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달에 5,000불 버는 사람이나 2,000불 버는 사람이나 거의 비슷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사회주의 국가성이 강한 거고요. 그러니까 너무 잘 살 필요도 없고 너무 못 살아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셔갖고 아무것도 할 게 없고 신고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 부부 각각 따로 돈이 3개월마다 얼마씩 나옵니다. 먹고 살았으니까 세금 썼을 거니까 세금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가면 의료보험도 물론 면제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못하겠다고 뒤로 자빠지면 생활비도 줍니다. 그것도 안 되면 집도 싼 값에 구해주고요. 나올 수 있는 게 모두 33가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아무도 그걸 다 신청하시는 분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몇 가지만 하지. 그래서 못 사는 사람도 수영장 가야 되니까 수영장 쿠폰 줍니다. 스케이트장 가야 되니까 스케이트장 쿠폰도 주고요. 못 먹으니까 푸드코트에서 빵도 나옵니다. 생활비도 있어야 되니까 생활비도 주고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다 해줍니다. 대신에 한 달에 10만 불 벌면 4만 8천 불 정확히 세금으로 뛰어갑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못 사는 사람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정치인들이 딴딴하고 암만 산골짜기에 있는 화장실에도 휴지하고 비누는 꼭 있을 겁니다. 어디 가더라도. 그리고 암만 멀리 간다 해도 고속도로에서 돈 안 받습니다. 4,000km. 제가 예를 들어서 전기사장이 보고 싶어가지고 토로도까지 간다. 그러면 약 4일 정도 운전해야 되거든요. 가는 동안에 고속도로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그런 데 쓰니까는 딴 거는 별로 화려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시면은 요즘 제가 분당에 묵고 있는데 분당의 그 거리 간판처럼 그 간판이 많지가 않고요. 어디가 관공서인지 그 다음에 어디가 술집인지 어디가 식장인지 큰 글씨로 써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랜딩 서비스를 말씀드렸는데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그 신카드를 하나 하실 때 어디서 신카드 하는지 써있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서초구청이라고 써있는 게 아니고 간판 4번 규격해가지고
30cm, 40cm입니다. 휴먼 리소스 센터라고 써있는 게 그거 찾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전화 신청을 하시려면 지금 뱅크 같은 경우는 메트로타운으로 가든지 전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신청을 하나 하신다고 하면 쇼핑몰 맨 꼭대기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접수하는 창구는 아래층 맨 끝에 가가지고 스포츠 용품하는 데 옆에 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념하고 틀려요. KT 뭐하고 광고 때리는 거 똑같으니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니려고 그러면 시간적인 게 많이 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케네디언들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장으로 그냥 오신다면 거의 대부분은 한국분인 걸 금방 압니다. 169개 사람중에서 한국 사람 알아본다는 것 기준. 머리가 단정하고요. 화장을 예쁘게 하고요. 옷이 좋아요. 지금 제가 입은 자켓이 그냥 입고 다니는 자켓입니다. 근데 거기서 굉장히 고급 자켓이에요. 헬리 한슨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이렇게 그냥 입고 다니는 게 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산도 안 쓰고 그냥 이러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도 약간 부시시하죠. 중국 사람은 항상 또 자다가 깬 머리죠. 눌려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은 많이 샤워를 하지만 전에 보면 샤워도 잘 안 하잖아요. 복달 안 한다고. 복달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이 아니고 밴쿠버에는 리치몬드라는 시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 참 좋은 거 타요. 제일 좋아하는 게 벤츠하고 BMW입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오시면은 벤츠 타고 BMW 타고 캐딜락하고 렉서스 많이 타거든요. 근데 중국 분들은 오히려 꼭 한 단계 꼭 위에 거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BMW도 음성 인식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시동 걸어, 문 열어, 좌회전 깜빡, 우회전 깜빡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지가 말로 그냥 하면 다 되는 거. 그다음 백밀러 나와 그러면 백밀러 들어갈 때 툭 나오고. 그러니까 제일 첨단, 제일 비싼 거를 많이 해요. 근데 금방 알 수 있는 거 내리면은 머리가 눌려있다. 아주 쉽게 알아요. 자원당연히 보면은.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오래전 역사, 물 많이 없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약간 복잡한 거래 갖고 해가지고 하는데 외형적인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잘나고 이쁩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내리시면 제일 빨리 알아요. 눈이 반짝반짝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지상관들하고는 형수님들 입술이 새빨갛고 그래서 금방 한다고 해요.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많이 강해졌다고 하는데도 똑같아요. 거기 몇 년 살아보시면 금방 압니다. 왜 그거 아니냐면 목걸이가 예를 들어서 김혜수 목걸이가 유행했다면 다 김혜수 목걸이, 누구 거 유행했다면 다 똑같기 때문에 컬러만 틀릴 뿐이지 오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애들이 오면 참 잘하는 거 많아요. 춤도 잘 추고 수영도 잘하고 테니스도 다 잘하고. 근데 똑같은 코칭 계속 배웠는지 폼이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립니다. 수영을 하더라도 전부 다 선수급을 해요. 근데 거기는 선수급을 안 하거든요. 그냥 냇가에서 뛰어내리고 다리는 개구리 헤엄, 손은 개 헤엄 막 이래갖고 짝꿍이 돼가지고 하는데 그 선수님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게 수영장 갈 때도 보면은 여러분들 수영복 가지고 오시면 아주 야한 수영복 입고 오시잖아요, 남자분들. 그쵸? 거기는 트렁크 팬티를 입어요. 한국 분들이 오면 딱 붙는 생활 팬티 입고 오거든요. 거기서 모든 캐리비안 아가씨들이나 아줌마들이 다 쳐다볼 겁니다. 선수인가 봐라고. 대부분 다 이렇게 트렁크 팬티 입고 다녀요. 애들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자애들도 보면은 애기 때 빼놓고는 원피스 길게 밑으로. 선수가 아닌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아니야? 아유 뭘 상식한 이러면서 되죠. 그렇게 하고 물안경 안 끼고 수영모자 안 쓰고. 좋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염소로 소독을 안 하고 소다로 합니다. 모자를 쓰면은 사람한테 위험하기 때문에 못 쓰게 하고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픈 것보다는 기계를 한 번 더 돌리는 게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걸 보면은 사람 우선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적인 건 갖다 뺐으니까 그 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이제 곧 운전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실 때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2년 미만 뭐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벤쿠버는 보험료 여러분들이 보험 가입 증명서를 가져오시면 한 연간 1,500불 정도 될 겁니다. 연간 되는 게. 그러니까 연간 1,500불이라는 건 뭐냐면 40% 할인을 받으니까 한 1,500불 정도면은 촬영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 다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BC주에는 보험회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혹시 밴쿠버로 오셔가지고 제가 이 보험회사에 드세요 하는데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잘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캐나다는 많은 주가 있고 넓기 때문에 주마다 틀린 게 각 나라만큼이나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BC주 나라의 밴쿠버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해오셔야 되는 것은 보험 가입 증명서고요. 그러니까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40%까지 받기 때문에 기간은 8년 이상 무사고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보험 가입 증명서 영문으로 발급 의뢰를 해달라고 하시면은 그건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8년입니다. 그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차량을 사시게 되면 보험을 들어주고요. 번호판을 내주고요. 면허증을 교부하는 그 보험회사입니다. 한 군데에서 다 해버리기 때문에 면허증을 바꿀 때 무슨 어떤 서티피케이트를 받아가지고 옮겨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게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 면허증 가지고 오시고요. 국제 면허증이 있어야 되고요. 국제 면허증은 면허증이 아닙니다. 국제 면허증은 면허증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국제 면허증 보면 일어나 중국어나 아니면 독일어나 영어 모든 걸로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면허증만 들고 오시는 분 있는데 국제 면허증은 면허증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고 한국 면허증을 가져왔을 때 그것이 번역된 거라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면허증 가져오시고 보험 가입 증명서를 가져오시게 되면 사진 찍고 하는데 밴쿠버에서는 손가락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말로 하셔야 됩니다. 레프트는 레프트지 번역이 되는데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으면 다시 영어 배워가지고 오라고요. 근데 묻는 거는 좌우 그 다음에 색깔 숫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도로상에서 문제가 됐을 때 순경이 묻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고 봐가지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때는 갈 때 제가 예상 문제집을 줘요 대신에. 묻는 거는 그거 외에는 안 묻습니다. 엄마 성이 뭐냐? 엄마 성을 묻습니다. 엄마 성이요. 그걸 묻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비밀번호예요. 다음번에 전화로 자기 거에 대해서 문의할 때 본인 확인하는 거는 엄마 성입니다. 숫자를 해줘버리면 잊어버린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엄마 성은 영원히 안 변하거든요. 엄마 성을 묻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 본인이다 그러면 엄마 성이 뭐예요? 그러면 엄마 성이 김이에요, K이에요? 그러면 맞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묻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운전 중에 사고를 냈거나 법적인 조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물어요. 그러면은 처음으로 족보에 기록하는 겁니다. 있다고 예스 하면은 그 사람은 사고 낸 적이 있다고 기록이 되는 거고 없다 그러면 있어도 없다 그러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묻고요. 그 다음에는 주소를 묻고 그 다음에 키를 묻습니다. 키하고 체중을 묻는데 여기 면허증에는 키와 체중과 머리 색깔과 눈 색깔이 같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눈이 파란 사람도 있고 까만 사람도 있고 노란 사람도 있고 회색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묻고요. 이제 그게 끝나면은 갈아오는 건 똑같습니다. 여기 안에 들여다보고 시력 테스트 하는데 그때는 옆에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밖에서 번호를 누르는 거기 때문에 옆에서 누가 통역해 준다든지 얘기해 준다라면은 컨닝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 갈아오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런 내용을 묻고 나면은 사진 앞 찍는 데가 나갔고 앞에서 웃으라고 해요. 웃고 돈 17불 달라고 하면 돈 주고 가면 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했던 그 보험회사와 보험 드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번호판 내주는 회사와 면허증 내주는 면허증 시험을 보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자격증이 크면 그 회사가 같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처음에 비싸다고 생각하지 못하는데 연간 한 1,500불 정도 되면 이득이 나면 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직원들 복지 후생이나 이런 걸로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전년도에 사고가 별로 안 났다? 돈이 남았다. 그러면 돈을 전부 다 집으로 다시 우송해줍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도 100불을 받았어요. 저 두 개한테만 보낸 게 아니라 전 가입자한테 다 보냅니다. 왜냐면 그만큼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남은 건 돌려줍니다. 대신에 모자라면 다음 해에 가서 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어차피 보험은 통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빚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는 교육 같은 거나 이제 사업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비즈니스 하는 거는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박필서 사장님께서 밴쿠버에 사세요. 그래서 정보가 다른 도시보다는 좀 많을 겁니다. 항상 또 집에 왔다 가시면서 가져가시는 자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게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박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한껏 틀려가지고 캐나다에서의 어떤 사업 비즈니스 같은 거는 부동산이 아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도 부동산이 하지만 여러분이 처음에 렌트 하시는 건 부동산이나 하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찾아야 되는 걸 저희가 대신해서 찾아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는 건 커머셜 이제 하는 부동산들이 따로 있는데 그분들하고도 연결이 훨씬 많이 돼야 돼요. 그분들이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하는데 금액은 15만 불이면 아까 양만 불을 얘기한 거고요. 적게는 3만 불부터 시작합니다. 3만 불부터 시작을 하고 많게는 100만 불도 들어가고 하는데 어느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분이 살아왔던 환경이나 가지는 재력이나 이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전에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은 치과 원장님 하시던 분이 검도 도단 내시기를 했다고 하셨고요. 그분은 왜냐면 치과 원장 하셨지만 검도가 식단이에요. 취미생활이 검도였는데 하고 싶은 게 그건 거죠. KBS에서 촬영기사 하시던 분은 거기서 포토 스튜디오를 했는데 일반 개인 사진이 아니고 모델용으로 해가지고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사진이 좋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카우보이 악기점이라고 옛날에 여기서 보면 이제 가수 쪽에 하시던 분들 많죠. 물론 이제 제일 근래 들어온 거 오늘 아침에 텔레비 보니까 이성미 씨인가요? 이성미 씨가 보니까는 밴쿠버에 들어왔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놀기 뭐하니까 또 뭐 캐나다의 일지 뭐 이래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매주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거기가 나오니까 보니까 어느 집인지 알겠더라고요. 저도 그냥 많이 다니니까 학교는 그 꼬마 학교 들어가게 보니까 코키텔람에 있는 파인트리 엘레멘트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도 있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바로 알겠는데 하여튼 그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분은 했던 게 텔레비를 주로 했었으니까 또 텔레비를 하더라고요. 근데 각기 좋아하시는 걸 하셔갖고 하는 게 한 번쯤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장인정신에 해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닭튀김을 했으니까 끝까지 닭튀김 할 거야가 아니고 캐나다 사람 중에 보면 한 5년마다 직업을 바꾸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살았던 전에 하고 싶은 거 난 비행 항공 조종도 해볼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뭐 또 다른 것도 정육점도 해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기술 학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텀을 둬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걸 비교보건데 우리나라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게 지겹다고 생각되면 한 번쯤 새로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게 아까 했을 때 조그만 거 같은 경우 제가 봤을 때 다른 거는 프라모델이라고 아세요? 프라모델이라고 플라스틱 모형으로 해가지고 조그만 장난감 같은 건데 미니어처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도 밴쿠버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밴쿠버에는 행사가 365일 내내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도 있고 무슨 뭐 밴쿠버에 영화제도 있고 영화학교도 있고 항공쇼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365일 내내 돌아가는데 되게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그걸 하세요. 우리는 구경만 다니는 거. 근데 그런 거를 유치할 때 같이 끼어들 수 있다는 것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아마 좋은 사업거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좀 전에 아까 저기 랜디라고 저희 그 고문 변호사가 아까 저희 왔다 하셨거든요. 외국인이라고 얘기했던 분. 그분이 5년 전에도 서 있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한국말 잘 아시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첫 번째도 영어, 두 번째도 영어, 세 번째도 영어입니다. 그분은 얘기가 나는 한국말을 이만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시는 데에는 관광이나 아니면 놀러 가시는 게 아니고 살러 가시는 거기 때문에 아까 얘기대로 애들은 놔둬도 잘합니다. 그거는 사실입니다. 특별하게 애가 딴 데로 빠져나가려고만 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노력을 안 하시면 틀림없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ESL을 얘기했는데 지금 거기서는 엘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전에는 링크라고 했고 지금은 엘사라고 했는데 거기를 가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나라 학교에서 안 배웠던 거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배우냐면 경제,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배웁니다. 사실 저도 거기를 다녔었는데 거기 가면은 한국 사람들의 높은 지식과 상식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받았던 걸 한번 드려볼게요. 12월 25일 뭔지 무슨 날인지 아세요? 크리스마스죠. 어떻게 아세요? 그럼 12월 24일 날 밤에 누가 와요? 어디로 와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 다음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썰매 타고 오는데 앞에서 끄는 게 뭐죠? 사슴이야. 매한테 사슴 콧바람 게? 꼭 보세요.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거를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있을 때는 굉장히 놀라운 상식의 지식이에요. 웃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했을 때 저는 아무렇지 않게 여러분처럼 대답을 했는데 사실 그 13마리 사슴 이름이 다 있어요. 루돌프, 하이돌프, 루돌프 해가지고 이름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콧빨간 게 루돌프고 맨 앞에 있거든요. 코가 빨갛고 밝아서. 산타클로스가 있고 12월 24일날 굴뚝으로 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쿠키와 우유를 먹고 가기 때문에 그걸 놔두고 아랍에 있는 친구들 절대 모릅니다. 그날을 명절을 생각도 안 했고 걔들은 명절이 1월 1일, 새해가 1월 1일이 아니고 4월달인데 그렇죠? 우리가 구정이라고 하는 차이니스 뉴 이어가 구정 날짜를 잡듯이 걔들도 날짜가 틀립니다. 걔들이 볼 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예수가 어쩌고 무슨 성모말이 어쩌고 아마 기본 상식을 거기다 부처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절해요. 과학적인 상식으로는 러시아 애들이 참 많이 하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도 알아요. 걔들은. 상식적인 얘기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택동을 마오쩌둥이라고 발음을 하면 중국 애들이 놀랄 겁니다. 한자를 읽어가지고 신문을 본 거에 대해서 더욱 놀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보냐고. 그 얘기는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우리나라 조선일보를 줬을 때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 이해를 다 한다고 본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자만해가지고 그 끝을 안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끝까지 갑니다.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칼리프까지 가가지고 짐 패트슨이라는 그 회사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대단해요. 저는 그거 끝나면 끝이 나버렸는데 걔들은 그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 센터 가고 다시 칼리지 가고 계속 배웁니다. 5년, 10년이고. 근데 우리는 대충 보면은 그냥 끝내고 끼리끼리 어울려요. 그러고는 말 안 된다, 할 거 없다, 참 힘들어. 역시 노는 데는 한국이 좋아. 이렇게 되거든요. 노는 데는 맞아요. 근데 가족과 지내고 그 외부하고 지내는 거에는 캐나다만큼 좋은 데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불안하지도 않고 이슬만치 있고 적당히 촌놈같이 지내면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고 그래서 다녀보시면서 또 느끼시겠지만 그렇게 좋은 면 참고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꼭 하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서 시민권 딸 때, 시험 볼 때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서 배운 것들이 다 시민권하고 관계된 겁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거, 여기에 원주민은 누구냐?
이렇게 나와요. 원주민 영국 사람 아니잖아요. 물론 1, 2, 3, 4 사지선다형이에요. 사지선다형 20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추구하는 것도 쉬워요. 200문제 주고 20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옛날에 운전면허증 딸 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만 좀 바뀌었지 다 그 내용들이니까 떨어진 사람이 여기 있고 역사 얘기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겠다고 그러면 4년 차에 가시면 3년만 거주하셨으면 신청이 가능한데 그 당시에 그 ESL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걸 거기서 다 가르쳐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추수감을 사실 때는 어떻게 해서 일단부터 시작해갖고 여기는 몇 명의 의원으로 돼 있고 온타리오는 몇 명이고 그렇게 봤을 때 제가 있는 지금 밴쿠버 BC주는 온타리오 중에 딱 3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큰 데가 몬트리올이고요. 퀘벡에 있는 몬트리올 거기에 400만 정도 되고 제가 있는 데가 한 20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는 아니고 우리나라 치면 아마 한 대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제가 골로 되니까 저는 아주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까 중복된 거 중에서 조금 잘못된 것만 제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 문제, 학교, 그 다음에 사업적인 거, 그 외에 이제 틀린 것만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는 캐나다는 어디 가셔도 다 좋습니다. 내가 잘 견딜 수 있으면 북쪽에 올라가셔가지고 계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많고 좀 화려하고 뭐 이런 거 있다 그러면은 저기 몬트리올도 괜찮고요. 연초 같은 데 보면은 그 다음에 사업하고 하는데 뭐 조금만 거라도 해가지고 좀 빨리 적응하겠다 그러면은 토론토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면서 좀 뭐 할까 하면 밴쿠버도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밴쿠버를 좋아하게 된 게 이제 나름대로 이거 있었지만 추운 걸 싫어하는 저희 집 식구가 있었고 몸이 좀 약해가지고 토론토는 갔을 때 좀 추워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그쪽 구경만 하고 그냥 CN타워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 캐나다 토론토 참 좋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거든요. 근데 도시생활 너무 제가 좀 찌른 그런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보다 조금 촌스러운 데로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캐나다 가기를 잘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또 다시 기회가 된다든지 아니면 연락을 주신다면 언제든지 제가 조금 먼저 간 선배 입장에서 처음에 애로사항 같은 것도 있었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남아있었던 것보다는 가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불안감을 저는 맛보고 갔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가지고 친구 데리고 부산에서 올라온 친구 데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했었는데 지나시고 나면 지금 이게 아주 재미난 추억으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외에 밴쿠버라든지 다른 궁금하시겠으면 제가 뒤에서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밴쿠버 쪽에 대한 정보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Or you have asset. Either way. You don't need to prove both of them. Either you have asset. Okay? I'll write it down here. Asset. Asset. Your asset has to be approximately 375,000 US dollar. Okay? So that's your asset, meaning your home, your business, your cash, your accounts receivable, everything you may have or you may own should be not less than $375,000. You don't have to prove where this money coming from. You see, in Canada, we have to prove where is this money coming from. You can't just say, I got money, okay, that's okay, come on in. Canada's tough. But over there, they don't give a damn. They say, you have a money, come on in. That's their philosophy, okay? Sometimes you may have
don't have that much asset, but you have a very good income. Income means money coming to you all the time. But this income should be non-working income. Meaning, if I'm working for this company and I'm getting $2,000 a month income, is already enough. But this is not good for them. It's non-working income. Meaning, I have a house, I rent it to someone. I work or not, I get this money, this income. Do you understand? Income of rent, shares. Okay, you got a shares. I buy shares in this company. I say to Philip, this is $100,000 to you. You run this company, but every year I need some money. I'm not going to